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빛 정거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순천에 사시는 62세 여성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5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홀로 지내시던 중 7살 연하의 남성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사랑이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이분의 진솔한 고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희입니다. 올해 62세가 되었고 순천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38년을 함께한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죠.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한동안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남편 몫의 밥을 차려놓곤 했어요. 저녁에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반가워했다가 그냥 바람 소리였다는 걸 깨닫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아들 진수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자신의 생활이 바쁘다 보니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묻고 반찬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짧은 만남으로는 깊어지는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고 혼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동네를 산책하고 또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 이웃들과 인사는 나누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김도현 씨를 처음 만난 곳은 동네 대형마트였습니다. 1년 전 어느 봄날이었어요. 생선을 사러 갔다가 직원분께 조개를 골라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분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도현 씨는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자유분방한 모습에 수염도 있었지만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어요. 조개를 하나하나 골라주면서 어떤 것이 싱싱한지 어떻게 요리하면 맛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로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생선 코너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도현 씨는 항상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고 저도 어느새 그 미소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직원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상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도현 씨가 제게 물어보았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가족분들은 어디에 계시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은 따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현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자신도 3년 전에 이혼을 했고 딸과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이유이지만 우리 둘 다 혼자였고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도현 씨와의 인연은 그렇게 천천히 깊어져 갔습니다. 마트에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누던 것이 어느새 퇴근 후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 도현 씨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남자분과 커피숍 데이트를 한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거든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커피숍에 앉아서 도현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차분하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현 씨는 젊었을 때 해운업에 종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의 관계도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후에는 딸아이를 키우기 위해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마침 마트에서 일할 기회가 있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도현 씨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가 만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도연 씨가 순천만 국가정원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 다녔던 그곳을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꽃밭 사이로 난 산책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씨는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고 가끔 제 팔을 살짝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그냥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였던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도연 씨와 함께 있으니까 이선이라는 한 사람의 여자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참 외롭고 힘들었는데 저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된 것 같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똑같던 일상에 색깔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도연 씨가 보내준 안부 문자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통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어요. 도연 씨는 제게 늘 고마움을 표현했고 저 역시 그분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바닷가 데이트도 몇 번 했어요. 여수 돌산대교를 바라보며 회를 먹기도 하고 광양 매화마을의 꽃구경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연 씨는 정말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제가 걷기 힘들어하면 쉬어가자고 하고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점을 미리 알아봐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바닷가에서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다가 그곳에서 서로 더욱 가까워진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60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와 단둘이 밤을 새워 대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도연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희 씨,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서로의 외로움만 달래면 됩니다. 창문 밖으로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불빛을 낮추자 방 안은 고요한 어둠에 잠겼고 그의 손길이 제 어깨 위에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떨림이 제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주름진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누군가의 어머니나 과부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여자가 된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마음을 기대어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진심을 나눴습니다. 오래 쌓였던 외로움이 그 품 안에서 녹아내렸고 메마른 땅에 봄비가 스며들 듯 제 안에도 따뜻한 생명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도연 씨를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사이가 아니라 제 가장 깊은 외로움까지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각을 다시 일깨워준 사람이었기에 그와의 관계를 포기한다는 건 이제 제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시작한 사랑이지만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달리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도연 씨의 딸 소연이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소연이는 올해 18,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도연 씨 말로는 어머니와 헤어진 후로 성격이 많이 거칠어졌다고 했어요.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잦았고 집에서도 아버지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딸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았어요. 혼자서 키우다 보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특히 사춘기 딸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도연 씨가 안쓰러웠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 딸이 말썽을 부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가끔 도연 씨에게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아이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소연이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대는 수준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도연 씨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소연이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어요. 도연 씨는 그 자리에서 딸에게 큰 소리를 냈고 담임 선생님께도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소연이의 담임 선생님이 바로 제 아들 진수였던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는 저도 도연 씨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진수는 평소 학생 지도에 엄격한 편이에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못한 학생에게는 반드시 지적을 하는 성격입니다. 그런 진수가 소연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리 없었죠. 그날 도연 씨가 집에 돌아와서 소연이를 다시 꾸짖었는데 소연이가 반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담임 선생님이 자신을 차별한다고 다른 아이들이 같은 실수를 해도 자신에게만 유독 엄하다고 말이에요. 도연 씨는 처음에는 소연이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는 변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소연이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연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담임 선생님이 자신을 볼 때마다 비하하는 말을 하고 자신을 문제아 취급한다고요.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과는 다르게 부모님 직업을 비교하며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도연 씨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속상해했어요. 자신이 마트에서 생선을 파는 일을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차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도연 씨는 평소에도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예전에 사업을 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곤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소연이의 말을 듣게 되니까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혹시 정말로 담임 선생님이 자신을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도연 씨는 며칠 동안 이 문제로 많이 고민했어요. 저에게도 이야기했는데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한 번 더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소연이 말이 맞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 담임 선생님이 제 아들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진수는 집에 와서 학교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고 특정 학생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야기하는 일은 더욱 없었거든요. 교사로서의 윤리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연 씨에게 담임 선생님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도연 씨는 결국 학교에 연락해서 별도 상담 시간을 잡았습니다. 소연이 문제를 더 자세히 논의하고 싶다고 했죠. 상담 날짜가 잡힌 건 일주일 후였어요. 그 사이에도 도연 씨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담임 선생님이 정말로 자신과 소연이를 차별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상담 당일 도연 씨는 사무직 회사원 같은 옷차림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평소 마트 유니폼만 입고 다녔지만 담임 선생님께 직업으로 차별받지 않고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무실에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과 마주 앉는 순간 도연 씨는 큰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의 태도가 정말로 차갑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상담 내용은 더욱 실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소연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했지만 도연 씨가 듣기에는 너무 차갑게 들렸다고 해요. 마치 소연이를 문제아로 낙인 찍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특히 담임 선생님이 소연이의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을 때 도연 씨는 그게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다고 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학교에서도 더 이상 감싸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도연 씨는 그 자리에서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정말 화가 났다고 했어요.
자신이 마트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시당한 것 같다고 소연이 말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수가 시장 근처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저와 도연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날 저와 도연 씨는 시장에서 만나서 함께 저녁 재료를 사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진수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진수는 제 옆에 있는 도연 씨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누구냐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깝게 지내냐고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도연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진수가 도연 씨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소연이 아버님 아니시냐고요. 얼마 전 학교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연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사귀고 있는 사이인데 도연 씨의 딸의 담임 선생님이 바로 제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진수는 저와 도연 씨의 관계를 금세 눈치챘나 봐요. 우리가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걸 표정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자리의 분위기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쾌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도연 씨 역시 말을 잇지 못했고 저도 어떻게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날은 서둘러 헤어졌어요. 도연 씨는 먼저 자리를 떴고 저는 진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까지 오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진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분과 만났냐고, 진지한 사이냐고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 정도 알고 지냈고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진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하필이면 자신의 제자 아버지와 그런 관계가 되었냐고.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의 입장이 어떻게 되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진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수는 교사로서 학부모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학부모가 자신의 어머니와 연인 관계라면 정말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연 씨가 그렇게 화를 내며 담임 선생님이 차별한다고 했던 이유를 말이에요. 아마 진수는 원래 무뚝뚝한 성격인데 도연 씨 입장에서는 그게 차가운 무시로 느껴졌을 거예요. 진수는 평소에도 표정이 굳은 편이고 말수도 적은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도연 씨에게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고요. 그날 밤 도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된다고. 왜 담임 선생님이 자신과 소연이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알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는데 도연 씨는 아마 담임 선생님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사귀고 있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딸에게까지 그 감정을 드러낸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진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학생들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도연 씨는 더 화를 냈습니다. 그럼 왜 소연이가 그런 말을 했겠냐고, 정말로 차별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오늘 시장에서도 진수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인 진수를 변호했습니다. 진수는 원래 표정이 굳은 편이라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학생 지도에 있어서는 정말 공정하게 한다고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도 결국 자신의 아들 편이라고 자신의 입장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속상했습니다. 저는 양쪽 모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연 씨는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통화는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 정말 몰랐거든요. 다음 날 진수와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진수에게 도연 씨가 어떤 분인지 설명했어요. 혼자서 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저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어요. 교사와 학부모라는 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 학교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수의 걱정도 일리가 있었어요.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학부모들과는 공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중 한 명과 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학부모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분과 진지한 관계라면 차라리 소연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요. 그래야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전학을 간다면 소연이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거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며칠 후 도연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졌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자고 했어요. 도연 씨는 여전히 속상해했습니다. 자신이 생선 장수라는 이유로 무시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연이도 그런 아버지 때문에 학교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정말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학생들을 직업이나 집안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더 챙기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럼 왜 소연이가 그런 느낌을 받았겠냐고 아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혹시 소연이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과장해서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도연 씨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 소연이를 나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 문제로 계속 갈등하게 되었어요. 도연 씨는 진수가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도연 씨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저와의 만남에서도 이 이야기만 계속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게 데이트를 즐기기가 어려워졌어요. 진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직접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도연 씨와의 관계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연이의 행동이 더욱 거칠어진 거예요. 아마 집에서 아버지와 담임 선생님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더 반항적이 된 것 같았어요. 진수는 그런 소연이를 지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자칫 엄하게 대했다가는 또 자신을 차별한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관대하게 대하면 다른 학생들이 의아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아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연 씨는 계속해서 제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아들에게 소연이를 공정하게 대하라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진수가 이미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의 태도에 도연 씨는 더욱 실망했어요. 결국 자신보다는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냐고. 그럼 처음부터 자신에게 접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화를 냈습니다. 저도 억울했어요. 저는 양쪽 모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도연 씨는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는지 답답했거든요.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어요. 최근에는 도연 씨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서로에게 부담만 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소중했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연 씨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자신의 딸이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자신의 연인의 아들 때문이라고 여긴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진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사로서 공정하게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하는데 그중 한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와 연인 관계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지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연 씨를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아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혹시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요?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 하필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되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도연 씨와의 추억들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순천만에서 함께 걸었던 그 봄날, 바닷가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있던 그 순간들이 꿈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네요.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연 씨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 사시는 이선희님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시던 중 만나게 된 7살 연하의 도연 씨.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가던 두 분이었는데 뜻밖의 상황으로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도연 씨의 딸 소연이의 담임 선생님이 바로 선희님의 아들 진수 씨였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오해와 갈등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선희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싶지만 아들과의 관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도연 씨 역시 이해할 만합니다. 혼자서 키우는 딸이 학교에서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컴플렉스까지 더해져서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수 씨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진수 씨는 교사로서 공정하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데 그중 한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와 연인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처지도 헤아려 보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소연이의 경우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적을 차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른들이 좀 더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선희님께서는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한다면 분명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각자의 가족과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선희님처럼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다른 분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사연을 들려주신 선희님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